네,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그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고 계셔서 저희가 어렵게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허은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주도적으로 예,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막 다그치지 않아도 저희가 예. 스스로 월화수목 금금금 네. 일하고 있는 허은아입니다. 와. 아니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인사들 만나보면 몇 시야 몇 시야 나 가야 돼 막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세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네. 네. 사실 오늘 기획분과 지금 회의인데 네. 제가 땡땡이? 처음으로 진짜 취재 땡땡이, 편의점 출연하시느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예. 그동안의 이게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나와서 예. 지금까지 열심히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오늘 하루는 이해해 주실 거라는 예. 마음으로 성실 허은하. 성실하구나. 그건 제가 정말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막상 국정기획위에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국회에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계시다가 민주당 정부의 국정기획위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분위기나 뭐 이런 게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던가요? 진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침 8시? 제가 8시에 가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상에. 예.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밤 12시까지 일하는 분들이 계셨을 정도예요. 예. 저도 1시에 냈거든요. 아니 너무 마지막 반노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늙은님들한테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라고 말했다니까요. 예. 그랬더니 저희 원래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있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이라면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진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들 예.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예. 걸 느꼈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예전에는 기업인으로서는 보지 못했던 예.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국정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5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예. 것. 어허. 그리고 저는 또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 일했을 때는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되게 견제하면서만 봤었잖아요. 예. 근데 함께 또 협업하면서 일해 보니까 이분들의 또 애로점도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하는 점이 있었어요. 단어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의원이면 중간에 보좌진이 네. 트랜스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통역사 거야. 통역사 역할을. 역할을 예, 해줘가지고 일반 그 시민의 목소리 예전에 전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니까 그런 목소리를 또 공무원의 용어로 바꿔주면서 이 부분이 또 진행이 됐었어도 그래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질문 못하잖아요. 왜 그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이런 걸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곳에서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때 이런 게 오해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아하. 것도 알게 됐고 예. 진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됐어.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예. 저를 여기다 내려주신 뭐라 그래야 돼요?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해주신 예. 누군가에게 감사의 예. 인사를 드리고 싶다. 평범한 영화로 꽂아주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 어쨌든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정기획이 사실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일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 네.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국회와 또 다른 행정부에서 일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일반 기업인이었고 그리고 교수도 해봤고 네. 또 엄마도 해봤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 해봤는데 예. 전반적인 걸 보는 걸 못했었는데 네. 또 운 좋게도 제가 기획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 분과에서 예. 총괄적으로 모든 뭐 사회분과, 경제분과, 정치분과, 그 외교분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또 이렇게 쫙 다 올라오잖아요. 종합해서 올라오는구나. 종합해서 올라오면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깊이 예, 있게 예. 몰라도. 예. 그래서 진짜 큰 공부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예. 없는. 그 이재명 정부의 5년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쭉 보면 청사진이 대체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구나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처음에 오자마자 이한주 위원장이 그리고 또 우리 그 박홍근 분과장이 예, 예. 딱 주신 숙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유세 때 말씀하셨던 네. 거,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공약으로 당에서 나왔던 공약들, 그 다음에 이제 협약했잖아요. 뭐 단체들하고 그쵸, 협약했었던 맞아요.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 과제들을 어떻게 숙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숙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함께하시는 그 위원들이 진짜 전문가이면서도 이렇게 대부분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와서 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을 잘했던 공무원들이 함께 와서 그 연결되는 지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5년 동안 그냥 믿고 이거 뭐 장사하는 것 같은데 믿고 맡겨봐 주시면 네. 상당히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약속한 건 지킬 거다. 예. 경제 문제, 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국민 주권 네,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이 행복하게 한 행복이 또 키워드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뭐 통합이 키워드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거.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거기에 또 우선순위도 명확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건 먼저. 빠르게. 네, 하지만 또 1, 2년 걸리는 것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플랜 명확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3년간 네. 나라가 너무나 빠르게 이게 도대체가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사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빠르게 그러니까 신속 추진 과제가 있어요. 신속 추진 그래서 과제. 이미 추진된 게 많아요. 예. 우리 박정훈 대령 관련된 부분이 외교분과에서 그러니까 외교분과 맞죠? 외교분과에 우리 김 변호사가 있었으니까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그거 신속 추진 과제였어요. 빠르게 해결한다. 지상병권.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돼서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검에 최혜병 특검에 직접 출석해서 관련된 그 협조를 하신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벌써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권 교체 효능감을 요새 뉴스 볼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일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너진 한국 사회를 다시 복원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국정기획위가 향후 5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점이 그 기존의 위원회에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지점은 기존에는 국회의원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출석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순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저희 우리 분과는 의원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박홍근 위원장님도 정말 너무 열심히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고 뭐 이제 회의를 회의답게 하는구나. 진짜 회의를 회의답게 하고 나니까 출석만 하고 휙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요즘에 또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때 할 때도 그 갔다 오면서도 미안해. 제가 오늘은 인사청문회에서 첫 번째 질이니까 빨리 다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일에 대한 진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 있구나. 그리고 이해식 위원장님도 유명하시더군요. 그렇죠. 아침 뭐 7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이제 그런 뉴스가 칭찬이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렇게 일을 해주면 국민들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심할 수 있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린다는 건데 장마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폭우가 오는데 또 어디 또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오송 참사 이런 것도 걱정되는 국면인데 대통령이 먼저 딱 다녀오시고 뭐라 해야 됩니까? 기강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또 하급 공직자들이 이거 빨리 좀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의 모범이 된다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또 총리는 아침은 새벽부터 또 움직이시는 스타일이시니까 새벽부터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뛰고 있으니 또 뭐 공무원들이 안 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시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네. 그러니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간 국정기획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답답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급기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고소고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비 160억 원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한덕수 후보로 예정을 하고 옷 맞추고 로고송하고 뭐 차량 준비하고 하느라고 당비 160억이나 썼다. 이거 소상히 밝혀라 했더니 바로 고발하겠다 나왔어요. 본질은 친윤의 갈등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듣고 계세요? 요새 국정기획위 하느라고 그쪽 동네 사정을 전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네, 좀 관심을 안 가지려고도 노력을 하고 와, 좀 일을 여당이었을 때 열심히 하지. 이렇게까지 안 해가지고 금망신을 당하나. 그러면 조금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예.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윤어게인 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 고소고발이 좀 타당해야 우리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 좀 이해 안 가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계파 싸움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이라던가 여튼 본인 당원들의 생각은 저는 일도 안 한다. 그냥 본인의 자리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계파 싸움이라는 걸 할 때도 어떤 뭐 자신들의 가치를 가지고 싸운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냥 너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했어. 듣기 싫은 소리 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예. 이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예전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좀 부끄러워요.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보수 진보라는 이념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 그래도 양날개가 좀 약간 균형을 맞아야 예. 우리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치 학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또 싸우는 것조차도 솔직히 이해 안 가는 부분으로 싸우고 있고 어제 뭐 간담회 보면서는 아 여기는 끝났다 이제 뭐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진보 보수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민주당에서 가지면서 내부에서 자정 기능도 갖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통합 얘기하고 우리가 보수 정당이다라는 네. 말씀까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뭐 허은하원님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권오을 네. 예,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이제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뭐 날선 비난을 하던데 뭐 꿀빠는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신공격성 이런 비판을 또 청문회 과정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상당히 엘리트 집단으로서 스마트하다 그런 평가를 그런 받았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 일은 또 그쪽이 잘한다. 일은 잘한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청문회도 예. 좀 그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귀에 꽂고 좀 보다가 아휴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인신공격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예. 뭐 정책 질의 같은 거 하지도 않고 정책 질의를 조금 세련되게 한다거나 예. 그리고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너무 유치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뭐 꿀 빨기 위해 갔냐 뭐 철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도 당을 옮겼던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못하는 걸 생각해야지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는 건 좀 안타깝다. 그리고 권오을 지금 후보님께도 제가 축하 인사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제 보수로 같이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인사를 드려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예전부터 함께 일을 하셨었던데요.
보니까. 예. 원래 그 TK 쪽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민주당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전부터 일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도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 자성과 반성 속에서 새롭게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인신공격,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에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쟁투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19%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진다. 예.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 비전이 봤을 없으니까. 때 비전이 없잖아요. 예. 지금 윤 어게인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어게인 하겠다는 거예요. 예. 반성하자잖아요. 왜 윤석열을 탈당시켰느냐. 예.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지금 그런 그런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스스로 게 내란의 수렁으로 저기 가신 분들은 진짜로 예. 반성문 써야 된다고 생각해. 저기 같이 박수 친 사람들. 그 전한길한테 당의 미래를 묻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늘 자기 당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데려와가지고 예. 뭔가를 생각하시는 건데 저러다 전한길 그 강사께서 예. 당 대표 될 것 같아요. 전한길 강사가 당 대표 될 것 같다. 당 대표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예, 그러니까요. 그럼 뭐 예. 지금 그래서 뭐 새롭게 진짜 뭐 창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 전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특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지금 휴대폰 바꾸고 난리던이다라는 건데요. 그 예컨대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검찰 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당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좀 깃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 깃발이 되겠다고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우선 뭐 안철수 의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또 한동훈 그렇죠.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예. 또 김문수 후보 전 후보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본인은 3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3분의 1인 그 찐윤이었던 분들이 아직도 힘을 놓지 않았고 아직도 뭐랄까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당의 개혁과 변화. 그래서 사실 차라리 정당 해산 필요하다. 제가 뭐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의 상당한 그 과거의 대선 후보까지 운이 됐던 중진께서 차라리 이게 쪼개져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당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 지금 당에 돈도 많은데 예.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라는 것도 고민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 네. 그냥 우리의 가치상 이제 보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우선 정당 해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부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당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창당을 하려는 사람과 그래 누군가 창당하니까 요 남은 걸 내가 확실하게 가져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부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를 고민하는 또 제3당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준석 씨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엄청나게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지금 이준석은 계산 중. 계산 중. 그 어느 방향으로 계산 중인가요? 모든 걸 다 열어놓은 거죠. 네, 요즘에 뭐 안철수 후보하고 의원하고도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하고도 소통하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는지는 뭐 모르죠. 예. 근데 소통 뭐 들리는 얘기니까 네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유 고소고발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들리는 거는 밖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옹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살짝 보이기는 하잖아요. 네. 제가 뭐 그 측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홍준표 전 대표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 흡수돼서 통합 가능성도 있다. 다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 예. 이제 예. 뭐 당 대표인데 뭐 그러니까요. 이미 찬반으로 찬반으로 해서 대통령 예. 후보도 되고 그러니까 예, 찬반으로 해서 또 당 대표도 되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사실상 좋아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으로 바꿔야 사당이죠.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바꾸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까지. 2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윤호개인인데 네.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예. 제 2의 윤석열인 뭐 예. 이준석 후보 의원도 예. 어찌 보면은 다시 또 반성하지 않고 그냥 거짓을 또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또 얘기하면서 지금 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예. 예. 내란 수계잖아요. 제가 뭐 내란 수계 같은 느낌으로다가 내홍의 모든 것이 나를 내친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평가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아이고야. 반성하지 못하는 그렇군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뭔가에 그 국민의힘에 있는 새로운 3분의 1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제발 정상적인 그런 보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라는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그 페이스북에 제명과 관련된 입장 밝히셨어요. 그 국회에서 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이 제명되기는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본인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비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냐? 절차는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과 약속한 거잖아요. 네. 5만 명 이상이 되면은 제명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윤리위 자체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힘이 함께 안 해서 민주당이 함께 안 해서 꾸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뭔가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런 절차마저도 없으면 어떡해. 네, 그렇죠. 예, 근데 절차에다가 만약에 제명시키지 않으면 욕 먹을까봐 그러나 아, 예. 너무나 책임감 없는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비겁하다. 예, 국회가. 비겁합니다. 예.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말로 내가 개인 실명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절차하는 예, 게. 그거는. 근데 되게 어려운 절차, 번거로운 절차를 겪으면서 60만 4천 명 이상이 예. 함께 참여해 주신 건데 예. 국회에서는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책임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책임감의 문제다. 제명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절차는 반드시 만들어 놓고 처리는 해서 결론은 내어야 한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됐든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상 김건희 이제는 씨라고 부르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조사와 압박이 그 격화되고 있어요. 막 우울증이라면서 병원으로 숨어버리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과거에 지금 문자까지 보내서 소통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 김건희 씨가? 그죠. 예. 저희 시아버님 기일, 예. 첫 기일이 이제 엊그제였는데 그 상 때 예. 전화를 주셔서 시부상 때. 시부상 때 오랫동안 통화를 했죠. 근데 그 통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네. 그거를 알린 사람은 누군지 제가 알게 됐거든요. 어. 저랑 얘기가 많이 되는 그 분이 알렸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왜냐면 그분한테 전화가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 예. 네. 근데 여튼 그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래서 막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야 되나 예. 고민했었던. 길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예, 되게 많은 말씀을 40분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40분. 예. 40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예. 1시간 정도 느낌이었어. 예. 1시간 정도의 느낌. 예, 40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넘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예. 대해서 시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뭐 예. 잘 지내셨냐. 예. 이제 오래됐으니까 말씀드리고 예. 이제 말할 수 잘 지내셨냐라는 예.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개혁신당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면서 예. 어떻게든 뭐 잡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에 대한 얘기를 또 쫙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다. 근데 이제 핑계로 전화 드리면서 예. 하다가 이제 한번 오셔서 얘기 좀 나눠요 이렇게 하시길래 예. 그땐 여사님 예.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랬더니 괜찮아요.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아, 예. 저는 못 갑니다. 그런 말씀을 진짜 어려웠죠. 그때는 진짜 그때도 힘이 셌었던 분이니까요. 그럼요. 예. V0 막 이랬던 거 예. 아닙니까? 예.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찌 가요. 예, 예. 제가 의외로 또 이렇게 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예. 좀 곧게 가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가끔 부러지기도 하네. 좀 여유롭게 좀 해야 되는데 예. 갈게요 이러고 끊어도 되는데 예. 그리고 안 가도 되는데 예. 근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사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아. 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말씀 막 하셨는데 예. 죄송해요. 저는 못 가요. 아,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제안을 보고 얘기 뭐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도 그냥 사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씀하셔서 예. 일반 국민이나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기업을 하셨던 분이라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이분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어서 오해를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었죠. 아. 저는 그때 시아버님 상이었으니까 정신 하나도 예, 없었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그때 그런 느낌은 좀 받았고 그때 또 한동훈 그 예. 후로 이제 한동훈 전 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또 그 얘기도 열심히 들었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딱 첫 길이 지났으니까 예.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이거 되게 길었다 처음으로 예, 얘기했던 예, 것 같은데 예. 그때도 하여튼 아쉬웠어요. 정무 감각이 없는 게. 그러니까 몰래 사람을 만나고 있었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요. 몰라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라는 말이 예, 그런 말 예. 아무도 몰라. 저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오세요. 예. 이게 그게 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김건희식 정치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예. 삶이 좀 긍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보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익숙한가 보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자꾸 만나면서 뭔가를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하지 않게 대화해요. 그리고 예. 사실 사실 목소리도 저랑 할 때 목소리랑 제가 그냥 녹취로 해서 들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 대하는 건 좀 다른가? 동생들은 저렇게 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좀 같이 해보자는 도모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한테 어떤 제안을 하고 뭘 좀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 글쎄, 예.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릅니다만 저는 예. 여튼 국힘이든 윤석열하고는 저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예. 할 것 같았으면 거기서 했지 국힘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전화도 네. 한 3-4번을 안 받았어요 제가. 3-4번이나 계속 오는 거야. 그 텔레로 오더라고요. 계속 오는데 예. 그 안 받았었는데 이제 예. 그 분위기가 뭐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어색하게 받았는데 그리고 예, 또 예. 위로의 말을 하는데 그 전화를 또 끊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흠. 그랬었는데 뭐 안타까워요 저는. 예.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여기저기 흘려서 그걸 기사화로 만들고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그거에 더 놀라죠.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참 대단합니다. 네. 그분의 언플의 언플의 능력은 갑자기 그것도 그러니까요. 12월인가 11월인가 언제 맞아요. 예. 7월 얘기를 엊그제 내가 만났다고 막 전화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또한 좀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죠. 들어요. 언플했던 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예. 본인의 불리한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죠? 네. 예. 자기가 나쁜 게 있고 이상한 언론으로서 뭐 공격을 받을 게 있으면 다른 걸로 덮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원님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33분이
아마 이제 달려가야 돼. 예,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아, 우리 장 기자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게 술술술 자꾸 말이 나와. 수다 떨듯이 너무 좋아요. 예, 수다 떨듯이 막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게 좀 제 기술입니다. 그런 예. 것 같아요. 장점이야. 너무 저한테는 불리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팀도 좀 잘하고 그래서 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방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완전히 나라를 그냥 해먹을 결심? 아, 그러니까 나라 비즈니스 모델을 국정 운영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예, 와, 진짜 너무 놀랐어. 예. 그러니까요.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았던 영부인? 와, 진짜 예. 이제 영부인이란 말도 쓰면 안 되는 쓰면 것 안 될 같아.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이건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사람이 진짜로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네. 그래서 본인이 예전부터 준비해 왔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이번에 느낀 점은 행정 좀 능력이 있는 분, 네. 네, 그런 분이 하면 더 진짜 확실히 아하. 일을 잘할 수 예. 있겠구나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진짜로 하고 싶지도 않다는 사람, 하고 싶지 않진 않았겠지만 그렇겠죠. 예. 갑자기 뜬금없이 라이징 스타 해가지고 예. 한 사람을 띄워가지고 대통령 만드는 거는 이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예. 예. 전혀 준비 안 된 그리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진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감옥 안에서도 반성하지 왜 나를 못하고. 특혜를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반성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4시에 예. 뭐야, 4시에 누구를 만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탄 교수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것도 감옥에서 면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서 나올 줄은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요. 나올 예. 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특검 조사는 일체 거부하고 있고 참 황당합니다. 국민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거기에서 같이 막 응원했었던 것 자체가 진짜 악몽이에요. 너무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죄송하다. 예. 진짜 예. 이거. 아니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잘해야죠.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조만간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걸로 부족해서 우리 수다가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